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총선을 15일 앞둔 오늘은 3월 26일이고요. 여의도 24시 박희석 기자님과 함께하는 총력 분석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도 어색한 우리입니다. 네. 지금 15일 굉장히 이제 턱아래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뭔가 시원스럽지는 않다. 예,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 지지율 폭락의 요인으로 꼽혔던 그런 것들이 일단 무마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여론에 반영되려면 좀 상당 기간 있어야 되고, 또 지금 또 생각해 보면 뭔가 이게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종섭 호주대사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옛날에 송영길이 검찰에 가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일종의 내가 왔다 이런 쇼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해야 자꾸 기사가 나오면서 이종섭이라는 사람이 정말 왔구나, 이런 것들을 시사에 관심이 없는, 현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알 수가 있을 텐데, 이종섭이 예를 들어서 호주로 도망갔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많겠지만, 이종섭이 다시 왔다 근데 공수처가 조금 아무런 수사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또 별로 없다 그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국내인 지지층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기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꾸준하게 했거든요. 이게 사실 뭐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의 단발성 네.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네. 그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는데 성년기 가서 주섬주섬 막 꺼내서 막 창문에 A4 읽듯이 이종석도 그 주호주 대사도 네. 공수 앞에 가서 항의하고 여론에서 띄워주고 이렇게 해야지 진짜 아니구나를 보인다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네.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있어요. 이 이재명의 헛발질을 네. 헛발질을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슈로 잡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전략의 부재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한판 뒤엎기를 하려면요, 뭔가의 새로운 거를 가지고 전략을 어필하기보다는 저쪽에서 실수를 부각시켜서 여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지금은 총선 전략에서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재명의 그 사대주의 근성에 대한 그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작업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시기가 좀 맞긴 했어요. 예. 근데 이재명의 이 시시 발언은 정말, 이거는 그 지금 전체 글로벌 현황에서 봤을 때 이제 약간 반중 이미지로, 자유 진영 반중 이미지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제1 야당의 당수가 쉐쉐 발언을 한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라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국 같으면 정말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되는 정도로 지금 문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조차도 그걸 모른다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게 아닐까.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옛날에 SBS인가 무슨 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무슨 퇴마인가 무슨 구마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가무성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왜 논란이 됐고 한 2회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 세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건데, 이 조선의 음식이라고 하는 게 막 월병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중국. 예, 중국 음식들이 조선조 왕가에서 먹는 음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 해서 알아봤더니, 사실은 이 드라마 이 제작사 거기에 자금 투자한 데가 바로 중국 회사였다. 그래서 이건 친중 논란이 있어서 드라마가 방영된 지 2회 만에 날라갔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그 드라마가 날라갔는데, 그런 어떤 반중 정서를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씨에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거는 뭐 인접 국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론조사 해보면. 근데 중국은 10명 중에 8명, 9명이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이걸 복합적으로 해서도 어쨌든 이 제1야당 대표가 그냥 거의 맹목적인 사대주의, 친중 이런 발언 아닙니까? 얘기를 좀 다시 바꾸면 요새 종북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건 종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조건 중국에 씨에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지금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지금 사실상의 침략,
보이지 않는 침략을 지금 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쎄쎄 이러고 있으니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 100년의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매번 선거 때마다 반일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대치 상황을 만들잖아요. 네. 그 천년의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 쉐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사실 이게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부끄럽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이 쉐쉐 발언을 가지고 굉장히 호재죠. 중국 입장에서는 다음 대권을 노린다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그렇게 하니까 중국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대만 해협에 관해서 니네들 상관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예전에 한 말이 있죠. 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반대한다. 네. 그 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 대 국가로서 총수로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야당 대표가 쉐쉐 한마디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이 찝쩍거린다라는 표현을 이재명 그냥 좀 찝쩍거린다라는 표현인데 중국에서 완전 폄하해가지고 짜오러. 그러니까 큰 사람에게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깐죽거린다라는 느낌으로 짜오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방송을 막 하고 있어요. 이게 국익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행동이거든요. 그 예전에 네. 그 송영선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송영선. 이 사람이 이제 재선인가 3선까지 했을 텐데 어디 지상파 방송 토론에 나와서 중국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11억 거짓대들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고 기어 올라든다 이런 얘기로 해서 좀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어떤 국가를 폄하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국민 대다수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지금 현재 뭐 경제력으로 얼마나 좀 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이 중국이란 나라 전체 규모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국가의 질적 수준은 아주 형편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런 나라가 오부짓다가 무슨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오러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게 뭐냐면 바로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굽신굽신 알아서 기어 들어가니까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중국한테 찝쩍거렸습니까? 아니 우리는 중국한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만 해협이나 요 영내 문제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반발? 이런 거에 대해서 찝쩍거린다는 그 표현을 쓴 사람이 이 나라 정치인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최근에 그런 구도를 또 갖고 가는 게 친일이 또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 총선은 반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선 중국에는 쎄쎄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켜야 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될 총선 포인트 중에 하나다. 네. 제대로 헛발질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대한민국이 그 국민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초 질서 자체가 아예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 경제 대국인데도 인정을 못하는 이유는 사람 몇몇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를 모두가 하는 이유는 국민성이 그래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100년의 침략 역사, 1000년의 침략 역사 그래 말자고요. 그러나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나라와 함께 가야 하는지 정도는 이 빠꾸가 있다고 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경제를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잡고 나오면서 한다는 말은 전 국민 25만 원 퍼주겠다. 한 가구당 100만 원. 근데 그 100만 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이 이재명이 경제 기본 상식이 없어요. 경제 순환도 모르는 거. 그냥 기축통화 옛날에 드립치듯이 돈이면 찍어내면 다 돈이고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인플레이션을 많이 잡았어요. 파흔들고 있죠. 이거 파흔들고 있죠. 국민의힘이요. 여기서 잘 잡아야 되는 게 문재인 정권 때 파 안 사보셨죠? 문재인 정권 때요. 파가 11,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11,000원 올라갔고 그때 우리가 제사상을 차릴 때 이재명은 모를 거예요. 왜냐면 도 세금으로 제사상을 차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땀 흘려 번 돈으로 제사상을 차려보는데 물가가 2,5배?
3배까지도 차이가 났었어요. 30만 원으로 제사상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파한단이 이제 한 4,700원, 4,900원, 그러니까 5,000원으로 잡자고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때 당시에 그 하나로마트에서 미리 먼저 구입을 해서 물가를 이제 자체적으로 안정시킨 그 팔을 들고 이제 금액을 875원이라고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경제도 모른다, 뭐도 모른다 이야기를 한 건데 MBC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파가 한 단위 10,000원 할 때요. MBC에서 파테크를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선동을 했었거든요. 아, 집에서 키우자고. 네. 그런데 이게 언론이 얼마나 좌편향된 언론이 정말 자기들끼리 이 무게를 다는 거예요. 요쪽 민주당에는 가벼이 만들어주고 국민의힘은 무겁게 만들어 지네 자체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 거를 국민들이 봐야 하는데 파흔 들고 있죠. 쉐쉐하고 있죠. 이거에 혹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외로 단순하게 선명하게 가고 있으니까 또 국민이 혹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재명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네. 이재명이는 무식하거나 아니면 무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네. 잘 아는데도 저렇게 말했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거, 한마디로 대국민 무례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통화량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한국은행 들어가서 통화량을 조사해봤더니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 문재인 5년 동안에 통화량이 55% 증가했습니다. 55%.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 통화량이라는 그러니까 시중에 돈 풀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는 2,000조 원에 불과했는데 뭐 이게 불과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조 원이었는데 네. 이 문재인 5년을 거치면서 이 2,000조 원이 3,100조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마구마구 찍어냈네. 네, 그래서 55조 원. 네네. 그러니까 돈을 막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물가가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오르죠.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는 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대파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정부 말기에 대파 한 달에 2,000원이었다. 뭐 기본적으로 55%가 돈이 더 풀렸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예. 지금은 한 3,000, 3,000원? 예, 문재인 때 한 3,000 얼마까지 갔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물가가 55%는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5,0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7,500원, 8,000원이다. 근데 지금 실제 시중에서 그냥 웬만한 동네 중국집 가도 그냥 8,000원입니다. 짜장면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이제 무슨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 이런 소리를 해대는데 이 13조 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요 13조 원을 푸는 순간 여기에 또 이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선거를 앞두고 그런 물가 폭등이 과연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걸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민생고 늘어나는 민생고도 외면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또 이 소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무식하면 계속 팔을 흔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윤희수 의원을 보면서 아 이거를 국민들에게 빨리 조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대파가격 모르는 민생을 모르는 대통령 이게 아니라 정말 민생을 파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심판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재명이 이거는 돈 퍼주는 건 굉장히 좋아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2회에 걸쳐서 한 사람당 25만 원씩 퍼줬어요. 3조가 넘는 2조 3천억이죠. 2조 3천억의 빚을 경기도에 지고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경기도가 부채 상환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돈 있으면 고민정식인 거예요. 곳간을 쌓아놓으면 돈이 썩는다는 이 생각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고 무식하면 진짜 그냥 무식한 대로 그냥 니만 살아야지 국민을 상대로 다 같이 못 살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화폐로 유통시키면 다르다. 물가 폭등 안 시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발 안 한다면 왜 25만 원만 주냐 그겁니다. 2,500만 원씩 주지 그러면 한 사람당.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 2억 5천 주죠. 그죠? 네.
그 정도 줘야지. 그러니까. 돈 찍어내는 대로 썩으니까 찍는 대로 다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재명이가 그러면 경제 상식이 우리보다 없어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설마 이 사람이? 저는 충분히 아는데 이게 한마디로 국민을 개, 돼지, 가재, 붕어, 개구리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무 말이나 쏟아내도 사람들이 다 혹하고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이 다 내 말에 현혹돼서 이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국민 무례 같은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남은 총선의 남은 기간 동안 오늘은 15일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판을 엎어보기 위해서 얼마나 더 자극적이게 국민에게 다가가느냐 지금 네. 경쟁이 붙었지 않았나. 이 다음 영상은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이재명과 조국의 경쟁이 붙어서 이재명이 더 자극적인 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이 그 대장동 재판 출석을 안 하고 법 위에서 놀고 있다가 지금 강제 구인을 한다라고 하니까 급하게 오후에 지금 재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그냥 국민의힘이 좀 선명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애매한 부분들 사법정의 이러면서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조금 내지를 필요가 있다. 총선에서 승리해서 과반을 얻는다고 하면 이재명 조국 이 길거리 못 돌아다니게 하겠다. 사법정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이 구속 갑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완전 응집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호로서는 그게 선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좀 위태위태하죠. 이제 그런 걸 또 이렇게 바라보는 네.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다른 성향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정치가 어렵긴 한데 정말 정치가 어렵긴 한데요. 저는 이재명 같은 인간은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죠. 세트로 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하나만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잡히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트로 손잡고 네. 조국하고 이 땅을 떠나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는 조국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박희석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